성종실록 93권 성종 9년 6월 1일 신묘 네 번째 기사 1478년 명성화 14년 사헌부에서 전라도 관찰사의 계본에 의하여 아뢰기를 나주의 죄수 고 사직 원검의 처인 양녀 석비가 남편의 3년상 안에 전 만호인 김극기와 간통하고 소를 잡아 잔치를 벌인 죄는 유리 결장 100대 도 3년에 수속 이혼하게 하는 데에 해당하고 전 만호 김극기가 남편의 상중에 있는 석비와 간통하고 사정을 알면서 고기를 먹은 죄는 유래 결장 100대 고신을 모두 추탈하는 데 해당합니다 하니 명하에 석비는 관비에 소속시키고 김극기는 충군하게 하였다. 수속은 범죄자에게 속전을 받음을 말한다. 성종실록 93권 성종 9년 6월 2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영의정 정창송이 장계를 올려 사직하기를 신은 본래 재덕이 없으면서도 열성의 지우를 만나 또다시 훈명을 탐하여 지나치게 은총을 입어서 지휘가 극품에 이르러 여러 번 태사를 욕되게 하면서 한 가지도 의견을 내세워 천명한 것은 없이 한갓 은총과 영화만을 도둑질했다가 남의 비평을 받았습니다. 신의 나이가 이미 77세인데 근래는 질병이 잦음으로 인하여 기력이 쇠약하고 정신이 혼몽해집니다. 더구나 지금은 한 달 동안 계속하여 장마가 지고 있으니 이는 신이 어진이의 길을 막고 정치를 잘못한 소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부끄럽습니다. 근데 신을 채직시켜 주소서 했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성종실록 93권 성종 9년 6월 2일 임진 두 번째 기사 김국광을 대광 보국 숙록대부 의정부 우의정으로 윤필상업을 보국 숙록대부 영중추 부사로 홍응을 숙록대부 의정부 조화찬승으로 어유서를 숭정대부 의정부 우찬승으로 임원준을 숭정대부 서하군으로 어세공을 사헌대부 병조판서로 서거정을 숭정대부 한승부 판유로 윤으로 임수경을 통훈대부 사헌부 장령으로 삼았다. 성종실록 93권 성종 9년 6월 2일 임진 세 번째 기사 호조에 전지하여 졸환 우의정 윤자운에게 특별히 이번 여름 첫달의 녹봉을 지급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93권 성종 9년 6월 3일 개사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관 안관후가 아뢰기를 김국광이 저늘에 탐호하다는 이름을 얻어 대간이 논밖에서 상직을 파하였으니 지금 다시 상위에 있게 할 수 없습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이 없이 한참 있다가 좌우에게 묻기를 어떻게 하겠는가 하니 동지사 이승훈이 대답하기를 김국광이 좌의정이 되었을 때 대간에서 탐호하다고 논박하였고 김국광도 사직하였으므로 상직을 파한 것입니다. 하였다. 지평 이 세광이 아뢰기를 삼공의 직임은 지극히 중한 것인데 물망에 오르지 못한 자는 함부로 맡을 수 없는 것인데 더구나 탐호한 것으로 이름이 난 자이겠습니까? 하였다. 안관후가 말하기를 세조 때의 대간이 김국광의 탐호함을 탄핵했는데 세조는 그가 대신이라 하여 들어주지 않았고 예종 때에도 김국광이 탐호한 일이 있어 대간에서 또 논박하였으나 예종은 다만 병조 겸 판서의 직책만 파하고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존케 하고자 합니다 하였는데 김국광은 허물을 그치지 않고 탐호함이 여전하였으며 또 그 사위가 장죄를 범하고 도망하였는데 김국광이 아랫 말이 선후가 같지 않았으므로 간사하고 기망한 죄에 저촉되어 좌의정을 파직시킨 것이니 지금 다시 쓸 수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 일이 이미 지난 것이니 추론할 것이 못된다. 그러나 그가 논박을 받았으니 의정은 할 수 없다 하였다. 성종실록 93권 성종 9년 6월 3일 개사 두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 강목을 읽었다. 당나라 소종기에 예부상서 소순이 양언하기를 양왕은 공업이 현대하고 역수도 돌아갔다 한데 이르러 임금이 말하기를 이 말이 어떠한가 하니 시간관 최수가 대답하기를 대의로 꾸짖지 아니하고 권신에게 아부하는 것은 진실로 가증스러운 일입니다 하였다. 동부승지 김계창이 아뢰기를
임금은 절이 있는 선비를 소중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평시에 의임하지 않으면 위란할 때에 수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옛날 송나라 임금이 소식에게 묻기를 절이 있는 선비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니 소식이 대답하기를 평시에 할 말을 다하고 극간하는 자는 절이 있는 선비이고 아부함에 순종하는 자는 간신입니다 하였는데 이 말은 진실로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절이 있는 선비는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고려 500년에 오직 정몽주 길제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하였다. 정몽주가 무슨 성조실록 93권 성종 9년 6월 3일 개사 세 번째 기사 우의정 김국광이 상장하여 사직하기를 신은 용렬하고 어질서건대 외람되게 세조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 날마다 옆에 모시면서 윤명을 수납하여 마음 내키는 대로 하다가 드디어 중인의 비방을 받았습니다. 지난 경인년에 은관이 신의 사비 이한이 상은한 일을 가지고 신이 지휘한 것이라 하며 여러 번 신에게 죄주기를 청하므로 신이 3번 소를 올려 사직하자 하니 전교하시기를 의정되시는 대간의 말로 인하여 바꿀 수는 없으나 경이 굳이 사양하니 원상만은 그대로 맡으라 하셨는데 성상의 그 말이 분명하고 성은이 흡족하니 다시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신은 지금 9년 동안 분수를 지키고 시종하면서 여생을 마치려 하였는데 이번에 또 다시 의정을 제수하시니 성상의 은혜가 너무도 무거워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신은 3번 다시 생각해보니 신같이 용렬한 자로서 다시 의정직을 맡는다는 것은 헤아려 보면 분에 넘치는 것이어서 놀라고 황공하기 그지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신의 지극한 심정을 가엾게 여기셔서 성명을 거두시고 남은 여생을 보존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대간이 경의 일을 적극 말하고 있으니 경이 어찌 안심하겠는가. 특히 경의 소원을 따라 경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93권 성종 9년 6월 3일 개사 네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의정 김국광을 채차하라. 옛나라에 삼공의 적임자가 없으면 그 자리를 비워두는 것은 대체로 그 책임이 중하기 때문이다. 지금 이 직임을 맡을 만한 사람이 누구인가? 없으면 할 수 없지만 있으면 그 자리를 비워두는 것이 옳겠는가? 육조 판서 가운데 승진시킬 사람이 없는가? 이조에 물어보라 하였다. 성종실록 93권 성종 9년 6월 4일 갑오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좌참찬 허종이 아뢰기를 평안도 군사는 해마다 합방하느라고 휴식할 수가 없어 매우 피곤합니다. 그러니 평시에는 분방하게 하여 밀력을 휴식시키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또 황해도 군사도 합방하게 하고 또 내자시의 수령에게도 부방하게 하는데 이는 안은 비워두고 밖에만 치중하는 결과이니 역시 옳지 않습니다. 영안도에서 평안도의 연변까지는 장성을 쌓아 정로를 막고 있으니 다만 구령 방상에서 의주까지는 장성이 없으니 만약 모두 쌓는다면 변방 방어가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분방하는 것이 비록 편리하기는 하나 적이 만약 틈을 타고 변경을 침범한다면 그 형편이 미처 구제하기 어려울 것인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신에게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93권 성종 9년 6월 4일 갑오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임금이 좌우에게 묻기를 평안도의 정로가 얼마나 되는가 하니 영사 한 명에가 대답하기를 벽동 창성 등지의 계곡 사이에 정로가 매우 많아 방어를 소홀히 할 수 없으니 합방함이 편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널리 의논하겠다 하였다. 성종실록 93권 성종 9년 6월 4일 갑오 세 번째 기사 이조에서 아뢰기를 삼공의 자리는 만약 적임자가 없으면 비록 비워두는 것이 옳으나 지금 우의정 빈자리는 제수할 만한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자리를 비워두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였다. 명하여 정승들에게 다시 묻게 하고 말하기를 우의정의 자리를 마땅히 메꾸어서 차정해야 하겠는가 하였는데 정장성 한 명의 심해가 아뢰기를 할 만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도 자리를 비워둘 때가 있었으니 아직 사정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오직 주상의 참작에 있을 뿐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다시 생각해 보겠다 하였다. 성종실록 93권 성종 9년 6월 4일
갑옷 네 번째 기사. 형조에 전지하기를 박효대가 국패를 위조한 죄는 마땅히 죽여야 하나 마침내 내부의 재물을 훔친 적도들을 박효대의 처소사가 알고서 고하여 적도가 잡혔으니 이는 마땅히 상을 주어야 한다. 그 본래의 뜻은 남편의 죄를 용서받고자 한 것이지 상을 바란 것은 아니나 그 아내에게 상을 주고 그 남편을 죽이는 것이 옳겠는가. 그 박효대의 사형을 감하여 장 100대를 때려 관노에 영속시키라 하였다. 성전시록 93년 성종 9년 6월 4일 갑오 다섯 번째 기사. 명하여 의정부 당상으로서 일찍이 정승이나 6조의 찬판 이상을 지낸 이와 일찍이 평안도의 관찰사 절도사 수령을 지낸 자를 불러 평안도 군사의 분반과 합방의 편리한 점을 상의하니 혹은 분방이 좋다 하고 혹은 합방이 좋다 하여 의논 일치하지 아니하였다. 전교하기를 금년에 성식이 있거든 그전처럼 합방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시록 93권 성종 9년 6월 5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종시록 93권 성종 9년 6월 5일 을미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93권 성종 9년 6월 5일 을미 세 번째 기사 홍문관 부수짠 양희지가 노모가 경상도 대구부에 있기 때문에 귀양할 목적으로 상장하여 사직하였다. 임금이 승정원에 묻기를 양희질은 문무의 재주가 있으니 내가 만류하고자 하는데 어떠한가 하였는데 승지들이 아뢰기를 양희의 재주는 문무를 겸하였으니 쓸만한 사람입니다. 형이 하나 있어 시양하고 또 형의 아들도 있으며 그 어머니도 질병이 없으니 만류하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드디어 이 정부에 선지하기를 귀양하기를 비는 것은 비록 인자의 지극한 정이지만 제사를 구하여 임용함도 역시 군도의 당연함이다. 홍문관 부수짠 양희질은 본래 유학을 공부한 사람으로 무예까지 능하여 내가 바야흐로 중용하고자 하는데 지금 노모가 고향에 있어 귀양을 청하니 그 자식된 도리로서는 당연하나 내가 제사를 구하여 임용하려는 뜻에는 어떻겠는가. 그 형이 하나 있다고 하니 양희질은 아직 종사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시록 93권 성종 9년 6월 5일 을미 네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지금 정교를 받으니 명경과의 절목을 상의하여 아뢰라고 하였는데 신등은 식년시의 명경과로서 자원인의 초시는 사서 오경을 강하게 하여 통약 이상인자를 뽑고 복시는 칠통 이 약인자를 뽑고 전시는 사서 중의 하나와 오경의 하나를 선택하여 강하게 하여 뽑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시록 93권 성종 9년 6월 5일 을미 다섯 번째 기사 승정원의 쌀에기를 지금 경년에 영사 2인이 입시하였는데 현재로서의 영사는 5인뿐인데다가 영의정 정창소는 나이가 많아 진퇴하기가 어렵습니다. 청근데 지금부터는 매일 1인이 입시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좋다 하였다. 성종시록 93권 성종 9년 6월 7일 정류 첫 번째 기사 의정부에 전지하기를 어버이가 늙어서 귀양함은 인정과 법으로 보아 당연한 것이다. 춘과 효는 마찬가지인데 임금과 어버이를 가리겠는가. 죽성군 박지번이 어머니가 늙어 외방에서 귀양하기를 청했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 선조의 공신에 대해서 물러가는 것을 덮어놓고 들어줄 수는 없다. 또 박지번은 무신이니 젊을 때 그 힘을 버려둔다면 늙은 뒤에 어디에 쓸 것인가. 더구나 그 어머니는 일털길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있으므로 명절 때에 내왕하더라도 복량을 패함은 아닐 것이니 아직 조정에 머물러 있게 하라 하였다. 성종시록 93권 성종 9년 6월 8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 연효손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상피하는 법은 대전에 실려 있는데 지금 어세겸과 어세공은 형제로서 어세겸은 부총관이 되고 어세공은 병조 판사가 되었으며 한보와 왕종신은 이승의 종형제로서 한보는 부총관이 되고 왕종신은 오위장이 되었으니 모두가 법으로서는 마땅히 상피해야 하는데 함께 병권을 장악하고 있으니 신등은 의혹이 없을 수 없습니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정권은 전담해야 하고 병권은 분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병권은 더욱 마땅히 상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집안에다 모두 맡겨 그 병권을 전담할 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속히 성명을 거두 개최하면 매우 다양하겠습니다 하니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사헌부의 말이 옳다. 어세겸과 왕종신을 개최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93권 성종 9년 6월 9일 기해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93권 성종 9년 6월 9일 기해 두 번째 기사 종부시에 전지하기를 종친 등이 놀면서 편할 계획으로 신병이다 복제다 하면서 거짓으로 정장하는 자가 상당히 많은데 종친부에서 사실 여부를 물어보지 않고 이를 일제 종부시로 넘기며 종부시에는 비록 금핵은 하나 정위에 현혹되어 의리에 휴가를 쓰는 이것이 습관이 되어 매우 대체에 어긋난다. 이제부터는 신병과 복제는 직접 종부시에 정장하게 하여 사실을 조사해서 휴가를 주도록 하고 만일 거짓으로 속이는 자가 있으면 계문하여 주의를 부과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93권 성종 9년 6월 10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서를 보았다. 우부성지 이경동이 형조의 계본을 가지고 산독하여 아뢰기를 경주의 죄수인 양인 김덕산이 절도를 세범한 죄는 수교에 의하여 교대시에 해당되며 나주의 죄수인 목마군 고잉 읍동이 김늙음을 구살한 죄는 유리 교대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예조 참이 이맹현이 아뢰기를 대명률의 3번 절도를 범한 자는 사형이다 하였고 대전에는 대명률을 적용한다 했으나 다만 송록에는 재범한 자는 교형이다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대명률을 천하에서 통용하는 법이며 주나라 제도에도 태평한 나라는 형벌에 있어 중전을 적용한다고 했으니 지금 이 나라는 성평을 누리고 있으므로 마땅히 중전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대체로 무리를 지어 도둑질을 한 자는 비록 재범이라도 죽이는 것이 옳겠습니다만 만약 춥고 굶주린데 절박하여 도둑질을 한 자라도 재범이라 하여 죽인다면 살리기를 좋아해야 하는 성덕에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적어 백성이 많지도 않은데 사람을 너무 가볍게 죽이면 마땅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법을 고치기가 어려우면 마땅히 작물의 많고 적음을 개선하여 많은 자는 죽이는 것을 옳을 것입니다. 하인은 임금이 저우에게 묻기를 어떠한가 하니 이조참이 김자정은 대답하기를 대체로 도둑은 초범을 한 자는 초범에 그치지 않으며 재범을 한 자는 재범에 그치는 것이 아니나 체포되지 않았을 뿐인데 몇 차례나 도둑질을 했는지는 알 수 없으니 신의 생각으로는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깁니다 하였고 장량 김제신은 말하기를 처음 입법을 의논할 때 신도 참여하였는데 그 당시 도둑이 매우 날뛰었으므로 우선 형편에 따른 법을 만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하여 사람을 너무 가볍게 죽이니 이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작물의 다수를 계산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작물을 계산한다면 이는 재물을 중하게 여기고 사람은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하니 이경동은 말하기를 작물을 계산하는 법은 대명률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물을 계산하는 데에도 착오가 없을 수 없으니 다만 그 정성이 가벼운 자는 형편에 따라 참작하여 감사함이 어떻겠습니까 하였고 주하부 승지 김승엽은 말하기를 대명률에도 3번 절도를 범한 자는 사형한다 했고 작물의 다수는 말하지 않았으니 신의 생각으로는 작물을 계산하면 온당치 못하다고 여깁니다 하였으며 시간관 최수는 말하기를 수나라 문제 같은 이는 일전을 도둑질할지라도 모두 죽였으니 이는 진실로 옳지 못합니다. 지금 절도한 초범자는 힘줄을 끊고 경면을 하는데 그래도 스스로 징계하지 않으니 재범을 하면 죽이는 것이 옳습니다 하였고 정은 성남녀는 말하기를 추위와 굶주림이 몸에 절박하면 도둑질을 하지 않을 자가 거의 드물 것이니 3번 범하거든 죽이는 것이 옳습니다 하였다. 중전은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중간의 형벌이다. 경면은 죄인의 얼굴에 살을 따고 죄명을 먹물로 새겨 넣는 형벌이다. 성종실록 93권 성종 9년 6월 10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서하군 임원준이 상수하고 이어 아뢰기를 신의 회포를 소중하게 하기
다 하기 어려워 직접 아뢰기를 청합니다. 신이 자신의 일을 밝히려 함이 아니고 홍문관의 권능과 면제를 하고자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선정전에 나아가 승지 등에게 이르기를 임 삼재가 홍문관의 권능과 면제를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되면 서로가 고알한 것이니 이런 조짐은 키울 수 없는 것이다. 경 등을 나의 뜻을 가지고 설득시켜 술 대접을 하여 보내라 하고 그 상소는 유중불라하였다. 성조실록 93권 성종 9년 6월 10일 경자 세 번째 기사 지중추부사 정문형이와 사례기를 제4의 당상은 모두 조계에 참여하는데 중추부, 의빈부, 돈령부의 당상만이 참여하지 아니합니다. 무릇 제신들이 천안 가까이에서 회포를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조계뿐이니 청컨대 입참하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좋다 하였다. 성종실록 93권 성종 9년 6월 10일 경자 네 번째 기사 예조에 전지하기를 무릇 조계에서 군신을 대함은 중론을 채택하여 가부를 결정지으려 함인데 현재 중추부, 의빈부, 돈령부에서는 모두 불참하니 이는 골선이다. 이제부터는 모두 들어와서 참여하게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93권 성종 9년 6월 10일 경자 다섯 번째 기사 전 영중추부사 김국강이 상소하여 말하기를 대사관 안관호 등이 신을 탐호하다 하니 청컨대 신을 법사에 회부시켜 곡직을 가리게 해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비록 밟지 못하나 대간의 일에 있어 오르면 채택하고 옳지 못하면 버린다. 내가 요즘 보건대 대신들이 탄핵을 받으면 즉시 대면하여 따지려고 하는데 이 습관은 키울 수가 없다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대간이 탐원들을 탄핵하면 바로 김국강의 병통을 적중시킨 것이다. 조금이라도 수치심이 있는 자라면 마땅히 이러한 때에 부끄러움을 알아야 할 것인데 도리어 그들과 대면하여 따지려고 하니 이는 바로 맹자의 말한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자이다 하였다. 성종실록 93권 성종 9년 6월 10일 경자 여섯 번째 기사 성공감에서 영조문의 설계도로 바치었다. 전교하기를 나는 이렇게 사치스러울 줄은 생각지 못하였다 하였는데 감정 임수창이 아뢰기를 중국의 예에 의하여 만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어찌 중국의 제도가 이러할 줄을 알았는가. 지금 바야로 공력이 한창인데 이 모양대로 만든다면 백성의 괴로움이 참으로 많을 것이다. 옛적에 서직이 향기로운 것이 아니라 명득이 향기로운 것이다 했는데 사대하는 성의가 어찌 이 문에 관계되는 것이겠는가. 옛날 그대로 수리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성종실록 93권 성종 9년 6월 10일 경자 일곱 번째 기사 경상도에 청송, 영천, 예천, 영국, 문경, 함창, 상주, 영천, 하양에 지진이 있었다. 예조에서 청하기를 향과 충문을 내려 그 도의 도사로 하여금 해교의 제를 지내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93권 성종 9년 6월 11일 신축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집이 김춘경이 아뢰기를 박지변과 양희지의 거취는 국가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대전의 법을 어겨가면서 머무르게 한 것은 미편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버이가 늙으면 귀양하는 법은 대전에 실려있다. 그러나 박지변은 무죄가 있고 양희지는 무죄가 있어 임용할 만함으로 아울러 머무르게 한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93권 성종 9년 6월 11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일본국 관서로 구주 시소 종 언 팔랑 무세 대마주 태수 종정국 수호 대관 종조 육성준 대마주의 종정수가 사람을 보내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성조실록 93권 성종 9년 6월 11일 신축 세 번째 기사 사한부의 사례기를 무릇 조화의 와조참에서 일제히 반차에 배열할 때 백관들이 혹 채통을 잃으면 감찰이 각품의 반열 끝에 섰다가 서슴없이 지적합니다. 청컨대 세종조의 예에 의하여 각 반의 감찰이 서리 한 사람을 데리고 비위를 규명하게 하소서니 명하여 동서반의 서리 각 두 사람이 따르게 하였다. 성조실록 93권 성종 9년 6월 11일 신축 네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무릇 조정의 잘못과 군신의 허물은 오직 대간만이 말하는 것입니다.
대신들이 탄핵을 받게 되면 마땅히 집에 들어 앉아서 스스로 허물을 뉘우쳐야 합니다. 김국광은 선조 때 조의정이 되었고 또 이번에 또 우의정이 되었다가 모두 대간의 말에 의하여 개차되었으니 이는 곧 조정의 공론입니다. 그런데 김국광은 허물을 아니라고 꾸며대면서 두 번이나 글을 올려 천정을 번거롭게 했으니 조정을 경멸하면 이보다 더 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임원준도 전일에 이미 결정된 일을 가지고 또 글을 올려 홍문관과 대면하여 질정하려 하니 이러한 습관은 키울 수 없습니다. 청컨대 유사히 회부시켜 국문하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나도 그런 버릇은 염려했다. 그러나 어찌 그러한 문제로 대신을 공문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성전시록 93권 성전 9년 6월 13일 개미호 첫 번째 기사. 예조에 전교하기를. 하늘의 도는 아득히 멀어서 알 수 없다. 그러나 제왕과 상선은 각각 그 유에 따라 감응되는 것이다. 요즘 장마가 몇 달을 개이지 아니하니 아마도 사조고의 처녀가 집이 가난함으로 인하여 제때에 출가하지 못해서 원강의 한이 혹 화기를 범한 듯하다. 중해에 명하여 혼숙감을 넉넉히 주어 시기를 놓치지 않게 하라 하였다. 원광은 시집 장가를 제때 못 갑니다. 성종실록 93권 성종 9년 6월 13일 개묘 두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 윤효손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 등이 들으니 요순의 도는 효제뿐이라 합니다. 그래서 효로서 천하를 다스림은 성인이 선무로 여기는 것입니다. 신등은 삼가 상고하건대 대전에 70세 이상의 어버이가 있는 자는 한 아들, 80세 이상의 어버이가 있는 자는 두 아들이 기양한다 했습니다. 박지번은 독자인데 그 어미의 나이가 70세가 넘었고 양희진은 한 형이 있으나 그 어미의 나이가 80세가 넘었으니 모두 법으로는 마땅히 귀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하께서 특명으로 시조하게 하고 귀양함을 윤호하지 않으시니 전하께서 인재를 구하여 임용하는 뜻은 지극하나 그 효를 다스리는 도리에 있어서 어떻겠습니까? 이 두 사람이 전하에게 충주를 다할 날은 많으나 어버이를 섬길 날은 적으니 옛 사람의 풍수의 탄식이 참으로 그 까닭이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충신을 구하려면 반드시 효자의 집안이라 하는데 어찌 정리를 빼앗으며 억지로 머물게 하겠습니까? 또 두 사람의 거취가 국가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으니 두 어미의 의려 지망은 오직 이 두 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두 어미는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오조지정을 거칠 수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특별히 귀양하도록 윤호하여 춘과 효를 보존하게 하소서 하니 명하의 정승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정인지는 의논하기를 박지번은 네 계절마다 역마를 줘 귀건하게 하고 양희진은 어버이와 가까운 곳에 수령으로 임명하여 춘과 효를 보존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정창수, 심해는 의논하기를 세종조의 직자 김돈이 경하게 정숙하였으므로 세종이 매우 아꼈습니다. 김돈의 어미의 나이가 80세가 넘어 강진년에 있었는데 김돈이 뱃슬을 그만두고 귀양하기를 청하니 세종이 그 뜻을 거듭 어기고 장흥부사를 제수했습니다. 그러나 겨우 한두해가 지나자 세종이 말하기를 김돈은 학문이 정숙하 여러 해를 시강했는데 어버이가 늙어서 외직을 구했으나 나는 지금까지 잊지 못한다. 지금 바야흐로 역법을 교정하고 있으니 김돈이 아니면 불가하다 하고 명하여 역마를 주 어머니를 모시고 올라오게 하였으며 장흥군 마천목의 노문은 곡성현에 있었는데 귀양하기를 청하니 세종이 윤하여 봉군을 하고 귀양하게 했습니다. 지금 박지번은 직사가 없으니 마천목의 예의에 의하여 그 원대로 따름이 좋을 것이고 양희지의 어머니는 나이가 매우 많고 또 먼 도에 있으니 비록 재간이 특이하다 하더라도 공신이나 대신에 이해가 못됩니다. 그러니 인정을 빼앗아 시조하게 하면 마땅치 않습니다. 수령에 임명하여 끝내 봉양할 수 있게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한 명에는 의논하기를 박지번은 무죄가 있는 데다가 청렴하고 근실하며 또 공신이니 해직시켜 귀양하게 하면 마땅치 않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있는 곳이 서울에서 멀지 않으니 맞이하여다가 봉양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양희진은 어머니가 비록 늙었으나 그 형이 이미 귀양하고 있으니 굳이 다 귀양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또 그 사람이 문무의 재간이 있으니 마땅히 급히 발탁해서 등용해야 합니다 하고, 윤사훈은 의논하기를 박지번은 독자이므로 귀양하지 않을 수 없으니 오 자치의 예의에 의하여 녹을 받으며 귀양함이 옳을 것이고, 양희진은 수령에 임명하여 춘과 효를 보존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풍수의 탄식은 한시 외전에 고어가 말한 나무는 가만히 있으려 해도 바람이 먹지 않고 효도를 하려 해도 어버이는 계시지 않네 라는 말을 인용한 것인데, 부모님에게 오래도록 효도하지 못한다는 탄식이다. 의려 지망은 어머니가 자녀를 돌아오는 것을 문에 의지하여 마음을 졸아가며 기다리는 지극한 애정을 이릅니다. 오조 지정은 어미새의 길러준 은혜를 갚는 까마귀의 반포하는 마음이다. 즉 자식이 어버이에게 효도를 다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성조실록 93권 성종 9년 6월 13일 개묘 세 번째 기사. 이주의 전제하기를 박지번은 오자치의 예에 의하여 귀양하게 하고 양희진은 가까운 고을의 수령으로 제수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93권 성종 9년 6월 14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조화참전 허종이 와서 아뢰기를 평안도의 먼포 이산 창성 등의 진 외에 다른 지는 모두 여진의 통사가 없으니 만약 야인이 온다면 통역하기 어렵습니다. 청컨대 의주 위원 벽동에도 먼포의 예에 따라 여진 통사 한 사람을 군관이라 일컬어 차송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93권 성종 9년 6월 14일 갑진 두 번째 기사. 형제의 사례기를 대명률에 이르기를 무릇 부인의 범죄는 번간 사죄로 수금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남편이 맡아서 관리하게 하는데, 만일 남편이 없으면 유복친이나 가까운 이웃에게 관리하게 하는 한편 관아의 지시에 따르되 일괄적으로 감금함은 허용치 않는다고 하였고, 대전에 이르기를 문무관과 내시부 사적 부녀와 승인들은 장형 이상이면 계문하여 수금한다 하였습니다. 신등의 생각으로는 대명률을 따르면 상인의 부녀는 번간이나 사제가 아니면 겉수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도둑질을 한 죄는 역시 평인의 관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미처 사실을 조사하기도 전에 도망을 한다면 추국할 근거가 없으니 그 도둑질을 범한 상인의 부인은 수금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93권 성종 9년 6월 15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조화를 봤다. 성조실록 93권 성종 9년 6월 15일 을사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량 임수경과 정은 성담 년의 임원준의 상소를 보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좋다 하였다. 성조실록 93권 성종 9년 6월 15일 을사 세 번째 기사. 일본국 비전주 상성포 바다도 원납 일기주 수호대관 진공 병부 소보 원무 상송포 염진유 송림원 원실차 범마주 일양태스 성구 관서로 구주 시소 종운팔랑 무세 대마주 출로수 종정수가 사람을 보내와 토산물을 바쳤다. 성조실록 93권 성종 9년 6월 15일 을사 네 번째 기사. 임원준의 상소를 승정원이 내렸다. 그 상소에 이르기를 신은 삼가 아래입니다. 홍문관에서 신의 잘못을 지적하여 사료에 끼이지 못하게까지 청하였으나 특히 성상의 은총을 입어 다시 재직하도록 명하셨습니다. 비록 사랑하는 아버지라도 쓸데없는 자식은 기르지 않는데 오직 성군을 불초한 신하를 용납하니 감격하고 목이며 몸둘 곳이 없습니다. 신은 23세에 비로소 세종대왕의 수용을 입어 사판에 이름이 올랐고 세조의 불차 타경하는 은총을 여러 번 입어 사관은 사헌부의 관직을 역임하고 거듭 육조의 당상에 올랐으며 본조에 이르러서는 정부에 두 번이나 참여하고 양조의 경륜을 모시면서 오늘날에 이르도록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음이 처자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신이 비록 못났으나 마음을 다해 국사에 바쳐 성상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은 다른 재산과 어찌 다르겠습니까? 신은 홍문관에서 신의 효물을 역력히 파헤쳐 기필코 중한지를 입히려 함을 원통하게 여겨 신은 지금 감히 만번 죽을 것을 무릅쓰고 한 말씀을 들여 홍문관의 실상이 없는 말을 밝히려고 합니다.
그들이 신에게 잡수를 한다 함은 세존께서 말년에 병을 얻어 신이 총명하고 지혜가 있다 함을 잘못 들으시고 내이원의 벼슬 하기를 명하여 의술을 섭독하게 하였으니 신의 의학은 또한 세종의 명입니다. 더구나 고금의 문학은 하는 재상은 다만 그 글만을 강설하였을 뿐 아니라 직접 약재를 제조하여 인명을 구제하는 것으로 힘쓴 이가 한두 사람이 아니니 원문관에서의 의학을 가지고 잡술이라 하면서 신을 헐뜯는 것은 신은 사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신에게 간사하고 탐탁함이 한때의 으뜸이다 하다가 전하의 하문에 이르렀으나 원문관에서 신에게 전에는 가난했는데 지금은 부자이니 탐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신은 생각한데 시장의 한 장사꾼도 말이나 되의 이익을 취하여 지불을 한 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더구나 신은 조정에서 녹을 받고 또 조상의 유업도 있습니다. 농사 짓는 백성이 비록 남은 곡식이 있다 하더라도 어찌 이것이 탐탁이 되겠습니까? 또 조정의 재상이 처음에는 가난했다가 뒤에는 부자가 되어 몇만 섬의 곡식을 쌓은 자가 그 수를 알 수 없는데 홍문관에서 그들을 허물하지 않고 다만 신의 내자의 죄악만 공격하니 신은 실로 가슴이 아픕니다. 그들이 신에게 장옥에서 대수를 하였다 함은 신이 어렸을 때 의기가 왕성하고 솜씨가 빨라서 의, 부, 표의 유를 잠깐 사이에 몇 편을 지을 수 있었는데 그 당시는 국가에서 대신 지어주는 것을 금함이 없었으므로 신이 경솔하게 친구의 청을 허락했다가 그런 나라의 법을 범했으니 신에게 사실주가 있었습니다. 얼마 후 과연 일이 낭패되어 30년이 같은 죄로 벌을 받았다가 얼마 안가 사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혹 재상이 된 이도 한두 사람이 아닌데 홍문관에서 그들은 허물하지 않고 신만을 배척하니 이것이 바른 바 상처도 없는데 흉터를 찾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에게 이용의 집에서 약을 훔쳤다는 일은 그 당시 도성지 강맹경이 용이 세조를 끓여서 허위로 꾸민 사실을 알았으므로 계달하려 하지 않았으나 세조도 그 정상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난한 뒤에 교수를 반부하면서 하나의 조건을 삼았습니다. 더구나 지금 대왕 대비께서 위에 계시고 내록 대축에 자세하게 갖추시렸으니 신이 어찌 감히 변명을 하겠습니까? 그들이 신에게 김덕부의 뇌물을 받았다 하면 홍문관에서 신을 헐뜯고자 하면서 오직 그 내용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김덕부는 부자이며 흥미하는 사람이어서 그 재물을 많이 대여합니다. 그 당시 제용감에 납포하는 자도 김덕부의 본화를 받았는데 신이 도총관으로서 입번하여 이를 금하였더니 동관인 황효운이 신에게 말하기를 김덕부는 비록 나포에는 관계가 없으니 내가 그 부를 미워하여 거짓 위협하여 취초했더니 김덕부가 이미 농조 안에 납입시켰다 했습니다. 신이 말하기를 이미 주옥한다 했는데 어떻게 죄가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납입하게 했는가 하였었는데 그 입계하여 조율하는 날에 이르러 신이 또 입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황효운이 건부에 앉아 출산하여 김덕부의 이름을 삭제했습니다. 계본이 이미 내려진 다음인데 신은 김덕부의 이름이 없음을 알고 낭청 이종련에게 말하기를 김덕부의 이름이 계본이 없으니 당상에게 속히 알려서 예고하여 대죄하게 하라 하면서 신이 두세 번이나 권했으나 황효우는 그의 허물을 숨기려고 역시 두세 번 거절하면서 마침내 대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조 겸 판사, 고치관은 그러한 사실도 모르면서 망령되게 신등이 김덕부에게 곡사했다고 즉시 계문하여 신의 좌참찬 직과 여러 당상의식을 체임시켰습니다. 그러자 황용운은 상사에 스스로 변명하였는데 대문에 이르러서는 황용운이 500창을 가리켜 김덕부의 뇌물을 받았다고 하니 500창이 황용운의 말에 겁을 먹고 변명할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뇌물을 받은 사람으로 인정이 되었는데 신이 이상과 같이 하나하나 명백하게 해명하며 아뢰었더니 그제서야 성상께서 500창이 김덕부의 뇌물을 받지 아니한 것과 건부의 전 관원이 모두 김덕부와 사사로이 한 일이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구치관이 병으로 죽기에 임박하여 그의 사위 박희와 의원 김상진에게 말하기를 내가 처음에 김덕부의 일을 모르고 망령되게 임 삼재의 직사를 재임시켰으니 부끄럽고 한스러움을 말로 하기 어렵다고 했다 합니다. 그러니 김덕부가 죄에 걸렸다가 죄에서 풀려나고 한 것은 모두 황효운이 망령되게 한 짓이지 신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는
시정기에 기록된 신과 황여운이 대변한 말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신에게 황수신에게 뇌물을 주고 벼슬을 얻었다 하면 세종 때 황수신이 도성지로서 지극한恩寵을 받았으며 용의 패기, 천금과 간통하고 용에게 매우 불순한 말을 하니 용이 듣고 통하니 뼈에 사무쳐 밤낮으로 황수신을 모함하기를 계획하고 황수신의 허물을 들어서 호의로 임금 앞에 고해 바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마침 신의 선우이가 그 당시 동부승지인 이사철의 첩이었고 신은 승사랑 사성 부직장으로 광흥창 승에 제수되었었습니다. 용이 임금 앞에서 아뢰기를 황수신이 임원준의 선우이로 첩을 삼고 이번 정사에서 임원준에게 품계를 넘어 수직을 제수하였습니다 했는데 세종이 즉시 황수신에게 하문하기를 임원준이 어찌하여 수직이 되었는가 하니 황수신이 대답하기를 다른 사람은 계급이 적당한 자가 없기 때문에 임원준에게 시켰습니다 했습니다. 곧 명하여 관안을 고치게 하니 7품으로서 행직 8품이 된 자가 몇 사람이었으므로 세종이 사실대로 아뢰지 아니한 점을 노여워하고 또 황수신이 정사에서 외람된 짓을 한 것이 용의 아랜 것과 서로 부합한다고 의심하였습니다. 그래서 건부에 해부하여 추국하게 하니 황수신의 아비 황희가 영상으로서 예골라에 울면서 아뢰기를 수신이 변변치 못하여 다만 주대에 실수한 것입니다 하니 다만 황수신과 신난을 파직시켰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황수신을 다시 기용하여 첨지 중추를 삼고 신에게도 직임을 제수하게 하였습니다. 만약 신이 황수신에게 뇌물을 바치고 황수신이 신에게 뇌물을 받았다면 세종이 어찌 신을 다시 등용하였으며 황수신이 또 어찌 영상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 실록을 상고하시면 신이 변명을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밝혀질 것입니다. 그들이 신에게 민발과 바둑으로 반내기를 하였다 함은 신은 본래 바둑을 좋아하지 않으며 또 민발과 대국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이 능량의 집에서 민발이 임사홍과 대국을 하면서 서로 농담을 하며 민발이 자기의 능함을 자랑하므로 신도 민발에게 농담으로 말하기를 공의하는 말은 모두 실속이 없는 큰소리이다 하니 민발도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말하기를 숙이 어찌 나를 실속 없는 사람으로 취급합니까 하였는데 신이 민발과 서로 한 말은 이것뿐입니다. 이는 지금 만약 민발에게 하문하시면 그 사실을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은 황문관에서 신을 헛들고자 하다가 그 죄성을 찾아내지 못하자 또 술자리에서 바둑에 대한 농담을 가지고 성청을 번거롭게 할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홍문관에서는 또 말하기를 신이 의정부나 경연에 적합하지 못하여 식자들이 한탄하지 않는 이가 없으나 아들은 후술의 장이 되고 손자는 공주에게 장가들었으므로 위험을 두려워하여 말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신은 병자년에 등과하여 즉시 경영관 검토관에 제수되어 세조를 모시고 통감 속편을 강하였습니다. 그때 사홍의 나이는 10살이 못 되었고 임광재는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였었는데 그 당시의 식자들은 누구를 두려워하며 신이 경연에 적합하지 못함을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더구나 덕종이 세자였을 때 신이 필선과 보덕이 되었었고 예종이 세자였을 때 신이 빈객이었습니다. 신이 서연을 욕되게 하면서부터 경연을 모시기까지는 지금 20여 년이고 의정부에 들어간 것도 지금 12여 년이 되었습니다만 한 사람도 신이 의정부와 경연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홍이 도성지에 제수된 것은 금년 4월이고 정원에 근무한 것은 20여일이며 광제가 공주에게 장가된 것은 이제 겨우 3년이니 홍문관에서 위험을 두려워하여 말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신은 사실 그들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또 그늘에 흑비가 내린 변을 가지고 신의 부자가 대대로 조정해 녹을 먹는 까닭과 공주의 주택을 조성하는 데 대한 반응이라고 하는데 신이 처음 조정해 녹을 먹은 것이 34년이고 사홍이 변설한 것이 13년이고 보면 하늘이 신의 부자에게 하는 일 없이 녹만 죽는다고 노여하는 것은 오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지난번에는 변이 없다가 반드시 지금에 왔어야 나타나겠습니까? 그리고 왕자와 왕녀를 위하여 주택을 짓는 것은 나라의 옛일이었는데 하늘이 만약 그러한 것을 노여워하여 변을 냈다면 어찌 옛날에 나타나지 않고 반드시 지금이겠습니까? 더구나 공주의 주택을 조성한 것이 신과 무슨 관계가 있기에 신의 부자를 미워하여 공주까지 들먹이는 것입니까? 신은 또한 그 속셈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홍문관의 선비들은 고금에 널리 통달하여 천인이 감응하는 이치에 대하여 무엇을 모르겠습니까마는 이렇게 근거 없는 말을 하는 것은 반드시 신의 부자를 모함하려고 망령되게 천인이 감응하는 이치를 거론하여 성청을 현혹시키는 것입니다. 신이 비록 식견이 천박하나 옛부터 천인이 서로 감응하는 것을 말한 자가 많은데 한 사람의 근거 없는 허물로 인하여 천재의 변이 생겼다는 것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그 아들을 공박하면서 아울러 그 아비까지 언급하여 천도를 증거로 삼는 것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신은 경연에서 근무한 것이 비록 10년이 되었고 홍문관의 직제하기 하는 모두 낭청이므로 길에서 신을 만나면 말에서 내리고 조정에서 만나면 나와 절을 하면서 신과 예의를 갖춘 것이 오래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근거 없는 일을 규합하여 입에 담을 수 없도록 헐뜯어 이르지 않음이 없으며 아침에 친구가 저녁에는 원수가 되고 밖에서 추존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노복같이 보고 있으니 신은 실로 마음이 아픕니다. 신은 들으니 서한이 부흥한 지 200년의 3대의 정치와 가까운 것은 오직 문제뿐이었는데 옛 학자들은 당시에 조정에서는 남의 허물을 말하기를 부끄럽게 여겨 풍속이 순후하여 고할하는 습관이 없는 데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신은 비록 보잘것없으나 10년 동안 경악에서 날마다 가까이 모시면서 때로 하문을 받을 때는 성상께서도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예우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진한 후생들이 근거 없는 허물을 끄집어내어 소신을 꾸짖으니 신은 못내 원통합니다. 조종 100년의 명교를 무너뜨리고 조종의 예양하는 풍속을 손상시키는 것은 모두가 신이 그렇게 만든 것이니 신은 사실 죽을 죄에 해당합니다. 신은 또 가만히 생각하건대 지금 홍문관의 선비들이 어찌 다 한마음으로 신을 미워하겠습니까? 신의 죄를 허위로 만든 것은 사실 채수 이상신 안침의 무리가 사홍을 모함하려고 먼저 이 의논을 제기하여 남을 헐뜯고 일어섰으며 유지니아의 무리는 바람에 쓰리듯이 추종하여 사람 해치기를 즐기면서 공론이라 하며 봉장하여 상조했습니다. 그러나 을람하신 뒤에 유중불화할까 염려한 나머지 정은 성담년에게 부탁해서 아르게 하여 속히 그 소를 회부시키게 하였으나 성상께서 사모임을 통찰하시고 즉시 파직하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수 이창신이 그 조카인 주계부장 시몬을 사주하여 이튿날 예고를 하게 해서 신을 모함하였는데 보통 생각으로는 미처 생각지도 못할 기묘한 참수를 가지고 신을 간사하고 탐욕스러운 지경으로 빠들여 채수 등의 상수와 서로 표리가 되게 하였으니 이는 복노를 중첩으로 발사하여 반드시 신을 명중시키려 하는 것으로서 그 업무와 비계는 말로서 형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보다 앞서 채수 이창신이 시몬을 교유하여 상서를 대신 짓게 하는 한편 축수제를 파하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창신이 야대에서 시몬의 훌륭함을 칭찬하여 상상의 총명을 기망하여 후일에 서로 추천하면서 발탁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창신과 채수의 엄흉하게 꾸민 간사함은 그 설계한 의도가 이처럼 교묘하게 꾸미면 상대는 다만 부자뿐이고 우리는 공론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비록 상상이라도 반드시 우리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여긴 것이니 이 몇 사람은 비록 옛 역사에 실린 간특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보다 더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말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라를 망치는 자를 미워한다 하였으니 이와 같은 소인은 결단코 시종신으로 마땅치 않습니다. 지금 만약 유진 등에게 친문하시어 신의 자식인 사홍을 공격하고자 하면서 아울러 신에게까지 미치게 한 계획은 누가 먼저 제창한 것이냐고 하신다면 반드시 채수와 이창신이 그 음모를 제창하였음을 숨기지 못할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깊이 그 정상을 살펴서 커지기 전에 예방하도록 하소서. 신의 미천한 여생의 쇠전하는 목숨이 엄엄하여 성조를 합사할 시기가 아침이 아니면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음을 알고도 말을 아니한다면 이는 신에게 죄가 있는 것입니다. 신은 쌓인 죄가 심중하여 세상의 배척을 당하고 풍속을 손상시켜 성취에 누가 되게 하였으니 신의 죄는 사실 많습니다. 빌건대 속히 성명을 거두시어 신의 참소를 면해 주시고 남은 여생을 보존케 하여 주소서. 이것이 더할 수 없는 지극한 소원이겠습니다 하였다.
불차 탁 용은 차례를 밟지 않고 발탁합니다. 내 자는 간사 탐탁이다. 장옥은 과거 시험장이고 정사는 관원의 임명과 출적에 관한 일이다. 수직은 풍기는 고관직은 높음입니다. 관안은 벼슬아치의 명부이다. 주대는 임금의 무릎에 대답해 아래입니다. 후설은 승지를 말합니다. 을람은 을야지람의 준말이다. 임금의 독수를 말하는데 임금이 정부를 끝내고 취침하기 전인 10시경에 독수를 함으로 이렇게 말한다. 엄은 숨이 끊어지려는 모양이다. 합사는 벼랑간 떠남 곧 죽음을 말한다. 성종실록 93년 성종 9년 6월 16일 병호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년 김제신이 아뢰기를 얼마 전 대간의 공론으로 김국광을 탄핵했습니다. 김국광의 탐욕스러운 행위는 선조 때부터 드러났으니 그가 의정부에 적합하지 않으면 누가 알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김국광은 스스로 비염하지 않고 상사하여 변명하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홍문관 예문관에서는 공론으로 임원준을 탄핵했는데 임원준은 허물을 받아 자신을 반성하지 않고 상사에 스스로 해명했습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비방을 몇 개 하는 것은 스스로 반성함만 같은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사람은 스스로 반성하지 않고 도리어 말한 사람을 허물하면서 대변을 하니 이러한 풍습은 키울 수 없습니다. 청근대 국문토록 하소서 하므로 임금이 주와 우에게 이르기를 어떻게 하겠는가 하였는데 영사 윤사 훈가 지사 이극배가 대답하기를 대간의 말이 옳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나간 일이니 굳이 다시 거론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광산군 서하군은 진실로 마땅히 문을 닫고 들어앉아 스스로 반성해야 하는데 도리를 말한 자와 대변하려고 하니 이는 매우 옳지 않다. 그리고 이 창신도 잘못이다. 바야흐로 상소하려고 하면서 숙직하는 집에 이르러 임사원과 말하였으니 그 행동이 마치 남의 허물을 엿보는 듯 하였다. 그러나 초문함에 이르러서는 말한 바가 없다고 대답하니 이것도 옳지 바르지 못한 것이다 하였다. 김제신이 말하기를 공론이 인정하는 것은 대간에서도 인정하고 공론이 공격하는 것은 대간에서도 공격하는데 지 남의 말을 듣고 탄핵하겠습니까? 송나라 인정 때 간원에서 문언박이 비단을 바치고 궁예과 내통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실로 허위였으나 문언박은 그에 대한 변명을 하지 않았으며 이는 조정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김국광과 임원준은 감히 말한 자와 쟁변을 하려 하였으니 이는 조정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러니 국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종실록 93권 성종 9년 6월 16일 병호 두 번째 기사 통례원이 상례 이 계신 등 5인이 윤대하였다. 성종실록 93권 성종 9년 6월 16일 병호 세 번째 기사 사관원 정은 성담년이 와서 아뢰기를 이번에 임원준의 상수에 말하기를 성담년이 홍문관 관원의 사주를 듣고 상수를 보자고 개청한 것입니다 했는데 신이 보자고 개청한 것은 곧 사관원에서 합의된 말입니다. 어찌 사관원 전체의 사람들이 모두 사주를 듣고 개청을 하였겠습니까? 신이 만약 남의 사주를 받고 개청하였다면 무망한 주가 크니 청컨대 비엄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종실록 93권 성종 9년 6월 16일 병호 네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 윤효순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대간은 인주의 이목이며 조정의 기강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이 승려에 미치게 되면 천자가 태도를 고치고 일이 낭묘에 관계되면 재상이 되게 합니다. 이것이 어찌 대간에서 움츠러들어서 그러하겠습니까? 어찌 대간에게 움츠러들어서 그러하겠습니까? 사실은 정론을 두려워하고 조정을 중하게 여긴 때문입니다. 지금 김국광과 임원준은 간사하고 탐욕스러우며 아첨하는 하나의 좀스러운 인간에 불과합니다. 지난번 선조 때 세조께서 임시로 시험해보는 혜택을 지나치게 읽고서 의정부의 이름을 도둑질한 것이 지금 수십 년이 되었습니다. 비록 지위는 높고 중책을 띄었으나 창론에 용납을 받지 못한 것이 오래되었습니다. 이것이 어찌 신등만이 아는 것이겠습니까? 사실은 성상께서도 훤히 통촉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김국광이 우의정에서 파직되고 임원준이 좌참찬에서 파직된 데 대하여 보고 듣는 이들은 통쾌하게 여기지 않은 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김국왕은 허물을 인정하여 스스로 반성하지는 않고 도리어 허물을 은폐하며 거짓을 꾸며대어 말한 사람들을 모두 비평하면서 성청을 현혹시키고 있으니 이는 낯가족이 두껍게 수치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무망함에 있어서도 매우 심합니다. 그러니 이런 짓을 하는 자가 무슨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송나라 때의 단계가 문언박을 공박하기를 궁액을 통하여 정권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헌박은 다만 배사하였을 뿐 끝내 스스로 변명하지 않았으니 이는 어찌 단계를 두려워하여 그러하였겠습니까? 사실은 조정을 높이고 임금의 이목을 중하게 여긴 때문입니다. 단계의 경우는 풍문을 잘못 들은 것인데도 문헌박은 오히려 그렇게 하였는데 더구나 풍문이 아니고 탐욕을 부린 사실이 뚜렷하게 분명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죄를 다스려서 조정을 높이고 기강을 떨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김국관과 임원준은 비록 잘못을 저질렀으나 대신을 그러한 제1로 죄줄 수는 없다 하였다. 성조실록 93권 성종 9년 6월 16일 병호 5번째 기사 호문관 부제학 유진 등이 와서 아뢰기를 임원준의 상수에 말하기를 채수, 안침, 이창신 등이 의논을 먼저 제기했고 유진, 이하는 남을 해치기를 좋아하여 바람에 쓸리듯이 추종하였습니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상소를 유증부라 하여 정은 성담년에게부터가 속히 회부하도록 아뢰었습니다고 하였습니다. 임상의 죄는 본래부터 공론인데 어찌 신등이 남을 해치기를 즐겨하여 그렇게 하였겠습니까? 임원주는 반드시 들은 바가 있을 것이니 스스로 변명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그 일의 시비는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어찌 다시 변명하겠는가 하였다. 성전실록 93권 성종 9년 6월 16일 병원 6번째 기사 홍문관 은교 최수와 수찬 이창신이 차자를 올리기를 임사홍이 나라를 그르쳤다는 말은 본관과 예문관에서 번갈아가며 상소한 것인데 친문하시는 날에 이르러 친 최수와 이창신이 그가 소인이라고 극력 논변하였으므로 임원준이 신 등을 다른 사람보다 더 미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즉시 임사홍의 초로 하여금 거짓을 꾸며 상언하게 해서 신등으로 하여금 간사하다는 주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성상께서 사와 정을 분명히 밝히시어 하옥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특별히 불문에 붙이게 하시니 비록 성언은 망극하나 신등은 해명을 할 길이 없어 부끄러운 얼굴로 시종한 지 여러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임원주는 그때의 신등을 중상하지 못한 것을 한스럽게 여겨 지금 또 상소하여 신등과 안침이 먼저 재창하고 유진 이하 사람은 바람에 쓸리듯 추종했다고 하고 또 신등이 주계부정 시몬에게 대신 소장을 짓게 하고 축수제를 파하도록 청했다 하며 온갖 계획으로 무함하여 기어이 중상하려고 말려고 하니 이는 다 성상께서 밝게 아시는 것으로서 진실로 사람마다 아는 것이므로 굳이 천총을 두 번 다시 번거롭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구구한 마음은 스스로 변명할 수 없어 삼가 조목조목 아뢰입니다. 21일 임사홍이 계문하였다는 말은 검열 안윤순만이 듣고서 이튿날 예문관 동료들에게 말해주었으며 예문관에서 그 말을 듣고 놀라서 신채수와 장관이라 하여 집으로 찾아와 말해주었으며 또 이튿날 안침은 신에게 들었고 그 이튿날 이우복 권경우 허침 김맹성 유호인은 표연날에게 들었으며 또 그 이튿날 이창신은 권경우에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전 예문관에서 서로서로 돌아가며 알게 되어 모두 통분하게 여기고 동의하에 상소한 것입니다. 그런데 임사홍의 처가 전일에 상언한 내용에는 신 등이 21일에 임사홍에게 가서 그 의도를 엿보고서 마음속으로 해칠 생각을 품고 기초한 상소문을 소매 속에 넣고 가 간사한 사실을 위조로 조작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 등이 만일 그와 같이 했다면 말한 것이 아무리 올바르다 하더라도 마음씀은 곧지 못하니 하루라도 조정에 있을 수 없는데 어떻게 경악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신등이 들은 바의 앞뒤 사실은 곧 안윤손 이하의 여러 사람에게 물으면 신채수와 이창신이 21일 임사홍을 봤을 때 미처 임사홍 계문 한 말을 듣지 못하였음을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신등이 가본 이유는 마음으로는 비록 임사홍이 소인이라고 여겼으나 그때는 아직 사적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신은 새로 동료가 되었고 이창신은 일찍이 동년으로서
동관이었으니 어찌 갑자기 동료와 옛 친구의 예를 버리고 한번 서로 만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임상훈 도성지에 재수된 지 오래되었으며 그 집으로 찾아가지 않고 야대의 대명으로 인하여 비로소 한번 만나게 되었으니 신등의 임상훈에 대한 심정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신등이 그를 찾아보고 칭찬을 했다 합니다. 대면하에 칭찬하면 비록 시정잡배라도 혹 하기가 어려운 것인데 더구나 신등은 일찍이 그가 소인임을 알면서 차마 그러한 태도를 취하였겠습니까? 또 시몬이 말하기를 좋아하면 성상께서도 아시는 바인데 어찌 신등에게 상소를 대신 지어 주었겠습니까? 그리고 홍문관 예문관의 관원은 한 사람뿐이 아닙니다. 비록 들은 바는 선후의 차이는 있겠으나 어찌 신등에게 견제를 받겠습니까? 그 유진 이하는 바람에 쏠리듯이 추종했다 함과 시몬이 상소를 대신 지어 주었다 함은 이 문제는 어찌 근거 없는 말로 성상케 아리었겠습니까? 반드시 전해 들은 것이 있을 것이니 바라건대 즉시 하문하의 기망을 밝히소서. 신등도 유사에 나아가 심정을 밝히기를 원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분계가 낮은 사람이 감히 대신과 서로 힐난함은 옳지 못한 것이다 하였다.